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을 보니 배터리가 100%였는데 점심때쯤 확인하면 벌써 50%로 떨어져 있었던 경험 있으시죠? 밤새 충전기에 꽂아뒀는데 왜 이렇게 빨리 닳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배터리가 낡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휴대폰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배터리를 갉아먹는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도둑처럼 말이죠. 사용하지도 않는데 혼자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화 한 통 안 하고 문자 하나 안 보내도 이 도둑들은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시니어분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와드리며 이런 문제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생활기술 코치 이성우입니다. 처음엔 저도 배터리 문제는 단순히 오래 써서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정 하나만 바꿔드렸는데도 배터리가 하루 종일 거뜬하게 버티는 걸 보면서 깨달았죠. 문제는 배터리 자체가 아니라 숨어있는 기능들이었구나.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새 휴대폰을 샀을 때는 이틀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됐는데 몇 달 지나니까 하루에 한 번, 나중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해야 하는 분들요. 그래서 결국 배터리가 망가졌나 보다 하고 새 폰을 사거나 배터리 교체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의 경우 배터리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 설정 몇 개가 잘못 켜져 있었을 뿐이에요. 이 설정들을 바로잡는 데 걸리는 시간은 고작 5분입니다. 5분이면 여러분의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 휴대폰에 숨어있는 배터리 도둑 3가지를 찾아내고 이것들을 완전히 잡아서 배터리 수명을 2배로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설정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충전만 반복하시면 배터리는 더 빨리 망가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하시나요? 외출할 때 보조 배터리 꼭 챙기시나요? 손주한테 전화 한 통 할 때도 배터리 잔량부터 확인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새 휴대폰 살 필요 없어요. 지금 쓰시는 폰으로도 충분히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만난 분들 중에 이 방법으로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분은 새 폰 사려고 매장까지 갔다가 제 조언을 듣고 설정만 바꿨는데 완전히 새 폰처럼 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수십만 원 절약하신 거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이 설정들을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배터리를 더 오래 쓸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론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검증된 방법들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배터리를 보호하는 특별한 방어막 설정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도둑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거든요. 이 방어막까지 설치하면 정말로 배터리 수명이 2배로 늘어나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도 휴대폰 배터리가 20% 밑으로 떨어진 분 계신가요? 충전기를 찾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설정만 바꾸시면 내일부터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답답한 표정으로 제게 오셨어요. 올해 72세신 어머니는 스마트폰을 쓰신 지 벌써 5년이 넘으셨는데 최근 들어 배터리 문제로 정말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우야, 이거 배터리가 이상해. 아침에 충전 다 해놔도 점심쯤 되면 꺼져버려. 폰을 새로 사야 하나? 하시는 거예요. 표정을 보니 정말 불편하셨나 봐요. 요즘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자주 하시는데 배터리 걱정 때문에 맘 편히 통화도 못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 휴대폰을 받아서 설정을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배터리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보니 아직 85% 성능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3가지 기능이 계속 켜져 있었던 겁니다. 블루투스로 주변 기기를 찾는 기능, 프린터를 계속 검색하는 기능, 그리고 삼성 기기를 찾는 숨은 기능까지요.
어머니는 이런 기능들이 켜져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누가 일부러 켜놓은 것도 아니고 처음 휴대폰 살 때부터 자동으로 켜져 있었으니까요. 사용하지도 않는데 이 기능들이 하루 종일 혼자 돌아가면서 배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만 틀어놓은 것처럼 조금씩 새나가는 거죠. 하루 종일 쌓이면 엄청난 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기능을 꺼드렸어요. 설명을 드리면서 직접 같이 따라 하시도록 했죠. 어머니가 나중에 혼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천천히 알려드렸어요. 생각보다 간단하셨나 봐요. 아, 이렇게 쉬운 거였어? 하시면서 금방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정말 밝으셨어요. 성우야, 어제 아침에 충전하고 저녁까지 썼는데도 배터리가 40%나 남았어. 믿어지니? 하시면서 정말 신기해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점심때쯤이면 30%도 안 남았었거든요.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야, 이거 완전 새 폰 산 기분이야.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정말 간단한 설정 몇 개만 바꿨을 뿐인데 이전에는 반나절도 못 버티던 배터리가 하루 종일 거뜬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머니는 손주들이랑 영상 통화할 때도 배터리 걱정 안 하세요. 마트 가실 때도 보조 배터리 안 챙기세요. 친구분들이랑 등산 가셔도 배터리 남아서 사진 마음껏 찍으신대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지신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휴대폰 사용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배터리 보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희 어머니의 작은 설정 변화가 일상을 완전히 바꿔놨듯이 여러분도 충분히 똑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휴대폰 속에서 배터리를 몰래 가져가는 도둑들을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속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몰래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기능들이 작동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잡아야 할 도둑은 바로 구글 주변 기기 검색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놔둬도 이 기능은 블루투스를 통해서 주변에 새로운 기기가 있는지 계속 찾아다녀요. 마치 레이더처럼 말이죠. 혹시 새로운 이어폰이 있나, 스피커가 있나, 다른 기기가 있나 끊임없이 탐색하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새 기기를 연결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한국정보통신기술원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 기능을 켜두면 하루 평균 배터리 소모량이 8%에서 12%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배터리가 10% 가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 달이면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저희 어머니도 이 기능이 켜져 있었어요. 꺼드렸더니 바로 다음 날부터 사용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하셨죠. 그분만이 아니에요. 제가 만난 시니어분들 10명 중 9명은 이 기능이 켜져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어요. 그럼 어떻게 끄느냐? 설정 앱을 여세요. 그 다음에 구글이라고 적힌 부분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안에 모든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서 기기를 누르시고 주변 기기 검색이라는 항목을 찾으세요. 그럼 파란색으로 켜져 있는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걸 터치해서 회색으로 바꾸면 끝입니다. 혹시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걸 끄면 내 이어폰이나 워치가 안 연결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미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은 계속 잘 작동합니다. 이 기능은 새로운 기기를 찾을 때만 필요한 거거든요. 필요할 때만 다시 켜면 되니까 평소에는 꺼놔도 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서도 이 기능이 켜져 있었나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 도둑을 잡아보겠습니다.
삼성 주변 기기 찾기 기능이에요. 이건 더 교묘해요. 왜냐하면 블루투스를 꺼놔도 작동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배터리 아끼려고 블루투스를 꺼놓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이 기능 때문입니다. 삼성 휴대폰에는 자체 시스템이 있어서 블루투스가 꺼져 있어도 주변 삼성 기기를 계속 찾아요. 갤럭시 버즈가 있나, 갤럭시 워치가 있나, 다른 삼성 제품이 있나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죠. 국내 한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7명은 이 기능이 켜져 있는 걸 모른다고 해요. 그만큼 숨어 있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실제로 68세 박영훈님 경우를 보면 블루투스를 꺼놨는데도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저한테 오셨어요. 확인해보니 이 삼성 주변 기기 찾기가 켜져 있더라고요. 이걸 끄자마자 체감 수명이 거의 2배로 늘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끄느냐? 설정 앱을 여세요. 위쪽에 보면 돋보기 모양 아이콘이 있죠? 그걸 눌러서 검색창이 나오면 주변 기기 찾기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바로 해당 메뉴가 나와요. 들어가시면 상단의 버튼이 파란색으로 켜져 있을 거예요. 그걸 터치해서 회색으로 바꾸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블루투스 연결에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이미 페어링된 기기들은 계속 잘 작동합니다. 단지 새로운 기기를 자동으로 찾는 기능만 멈추는 거예요. 혹시 블루투스를 꺼놨는데도 배터리가 빨리 닳았던 분 계신가요? 이 기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둑을 잡아야 합니다. 바로 프린터 검색 기능이에요. 이건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필요 없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켜져 있어요. 기본 인쇄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이 기능은 주변에 있는 프린터를 자동으로 찾아요. 혹시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나, 블루투스 프린터가 있나 계속 검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으로 뭔가를 출력하신 적이 얼마나 되시나요? 대부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해외 IT 리포트를 보면 인쇄 서비스 기능을 비활성화하면 스마트폰 대기 전력 소모를 평균 7%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7%면 적지 않은 양이에요. 하루 종일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되죠. 70세 최명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최명자님은 하루에 2번씩 충전하셔야 했대요.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그런데 이 프린터 검색 기능을 꺼드렸더니 하루 1번 충전으로도 충분하게 됐다고 하셨어요. 충전 횟수가 딱 절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코치님,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였어요?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어떻게 끄느냐? 설정 앱에서 검색창에 인쇄라고 입력하세요. 그러면 인쇄 관련 메뉴가 나와요. 거기서 기본 인쇄 서비스를 찾으세요. 들어가면 사용함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사용 안 함으로 바꾸면 끝입니다. 혹시 나중에 컴퓨터 없이 휴대폰으로 뭔가를 출력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쩌냐고요? 그때 다시 켜면 돼요. 1분도 안 걸려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일이 거의 없으시니까 평소에는 꺼놓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으로 인쇄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으시죠? 그럼 이 기능은 당장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배터리를 몰래 훔쳐가는 3가지 도둑을 잡았습니다. 구글 주변 기기 검색, 삼성 주변 기기 찾기, 프린터 검색. 이 3가지만 꺼놔도 배터리 수명이 확실히 늘어나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이 3가지를 끈 다음 날부터 바로 체감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도둑을 잡았으니 이제는 배터리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다음 내용이에요. 이 방어막까지 설치해야 배터리 수명이 정말로 2배로 늘어나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도둑을 잡았으니 이제 배터리를 보호할 방어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어막은 바로 배터리 보호 기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밤새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두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100% 되어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배터리를 빨리 망가뜨리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100%까지 차고 나서도 계속 충전 상태로 있으면 내부적으로 화학적 손상이 쌓이거든요. 배터리 보호 기능은 이걸 막아줘요.
어떻게 하냐면 배터리가 100%까지 충전되면 자동으로 충전을 멈춰요. 그러다가 95%로 떨어지면 다시 조금 충전하고 또 멈추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과도하게 충전 상태로 머물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 기능을 켜놓으면 밤새 충전해도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아요. 오히려 배터리 수명이 훨씬 오래가죠. 삼성전자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 보호 기능을 사용하면 배터리 수명이 최대 2년 이상 연장될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켜느냐? 설정에서 배터리 메뉴로 들어가세요. 거기서 배터리 보호라는 항목을 찾으시면 돼요. 들어가면 기본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시고 상단 버튼을 켜기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최적 모드, 최대 모드는 뭐냐고요? 설명드릴게요. 기본 모드는 배터리가 85%에서 100% 사이를 유지해요. 충분히 오래 쓰면서도 배터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방식이죠. 시니어 분들한테는 이게 제일 좋아요. 특별히 신경 쓸 것도 없고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최적 모드는 조금 더 강하게 보호해요. 배터리를 85% 정도까지만 충전해요. 수명은 더 오래 가는데 사용 시간이 조금 짧아지죠. 하루 종일밖에 나가시는 날이 많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최대 모드는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거예요. 배터리를 80%까지만 충전해요. 수명은 가장 오래 가지만 사용 시간은 제일 짧아요. 집에만 계시고 수시로 충전할 수 있는 분들한테 맞죠. 제 경험상 시니어분들은 기본 모드가 제일 좋아요. 충분히 오래 쓸 수 있고 배터리도 보호되니까요. 69세 이순희님도 처음엔 최대 모드로 하셨다가 사용 시간이 짧아서 불편하다고 하셔서 기본 모드로 바꾸셨는데 훨씬 만족하신대요. 여러분 충전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자면서 충전하시고 낮에는 계속 쓰시는 편이신가요? 그럼 기본 모드가 딱이에요. 집에서 수시로 충전하시는 분이라면 최적이나 최대도 괜찮고요. 자신에게 맞는 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급속 충전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빨리 충전하려고 급속 충전을 계속 사용하세요. 그런데 급속 충전은 배터리에 열을 많이 발생시켜요. 열은 배터리의 적이에요. 특별히 급할 때만 급속 충전을 쓰시고 평소에는 일반 충전을 쓰시는 게 좋아요. 느리지만 배터리한테는 훨씬 부드럽거든요. 73세 정미숙님은 이 방법으로 바꾸신 후 2년이 넘도록 같은 휴대폰을 쓰고 계세요. 배터리 교체도 안 하셨대요. 또 하나 휴대폰을 햇볕이 강한 곳에 두지 마세요. 여름에 차 안에 두거나 창가에 놔두면 뜨거워지잖아요. 그것도 배터리를 빨리 망가뜨려요. 가능하면 서늘한 곳에 두시고 특히 충전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71세 김동수님은 여름에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는 곳에 휴대폰을 두고 충전하신대요. 너무 차가워도 안 좋으니까 직접 바람은 피하시고 시원한 실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배터리가 완전히 0%까지 다 쓰지 마세요. 20%에서 80% 사이로 유지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완전히 방전시키면 배터리 수명이 빨리 줄어들거든요. 68세 박종철님은 예전에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 쓰시다가 제가 이 얘기를 드렸더니 습관을 바꾸셨어요. 20% 남으면 충전하시고 80% 되면 충전기를 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훨씬 오래 가더래요. 도둑도 잡고 방어막도 다 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배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터리가 빨리 닳는 이유를 잘못 알고 계셨어요. 충전을 자주 하면 배터리가 망가진다. 오래 써서 낡았다. 새 폰을 사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배터리를 소모시키는 기능들이었습니다. 구글 주변 기기 검색, 삼성 주변 기기 찾기, 프린터 검색. 이 세 가지 도둑이 하루 종일 배터리를 갉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올바른 관리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이 세 가지 도둑을 잡는 거예요. 사용하지도 않는 기능들을 꺼서 배터리 낭비를 막는 겁니다. 둘째,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켜서 방어막을 세우는 거예요.
밤새 충전해도 배터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충전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요. 하루에 2번 충전하던 분이 1번으로 줄고 매일 충전하던 분이 이틀에 1번으로 줄어요. 외출할 때 보조 배터리 챙길 필요도 없어지고요. 같은 휴대폰을 훨씬 오래 쓸 수 있어요. 배터리 교체 시기가 늦춰지고 새 폰 살 때까지의 기간도 길어지죠. 결국 돈도 아끼고 불편함도 줄어드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심이에요. 외출할 때 배터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밤에 충전 안 했다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손주들과 통화하다가 갑자기 꺼질까봐 조마조마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저희 어머니 기억나시죠? 점심때면 배터리가 꺼져서 새 폰을 사야 하나 고민하셨던 분. 지금은 아침에 충전하면 저녁까지 거뜬하게 쓰고 계세요. 완전히 새 폰 산 것처럼 편하시대요. 68세 박영호 님도 블루투스 꺼놨는데 배터리가 빨리 닳아서 답답해 하셨는데 숨어있던 삼성기기 찾기를 끄니까 바로 해결됐어요. 체감 수명이 2배로 늘었다고 하셨죠. 70세 최명자님은 하루 2번 충전하시던 걸 1번으로 줄이셨어요. 프린터 검색 기능 하나 끈 것뿐인데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냐고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지금 바로 설정으로 들어가서 3가지 도둑을 잡으세요. 구글 주변 기기 검색, 삼성 주변 기기 찾기, 프린터 검색, 그리고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켜세요. 5분이면 다 할 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충전하시고 저녁까지 써보세요. 배터리가 얼마나 남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말로 새 폰 산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자녀분들, 손주들도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고 계실 수 있어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모두 배터리 걱정 없이 휴대폰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휴대폰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숨은 앱들을 찾아내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모리를 잡아먹는 앱, 데이터를 몰래 쓰는 앱, 광고를 계속 띄우는 앱,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다룰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방법으로 배터리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오늘 배운 방법을 써보신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